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공유 관련, 공동소유 관련 문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본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쉬운 게 반환 청구, 불법 점유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바로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는 전부가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2번, 공유자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집합건물법도 똑같은 구조야.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 지분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된다. 물론 여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그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관리 특약은 승계인한테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3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한테서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 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또는 이제 목적물의 반환 청구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지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제 이거 바꿔줘야 된다고요. 저는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없다라고 바꿔야 돼서 반환 청구, 인도 청구는 누구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판례가 바뀌어서 제가 문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각 X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일단 이 사안에서는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개념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1번 질문 보니까요.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고요. 자신의 지분권을 건드리지 않고 남의 지분권만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자기랑 아무 관련 없으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은 갑과 을이 각 2분의 1의 지분,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갑의 지분을 병이 훔쳐갔다. 그러면 이때 갑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을은 어떻다? 자기 지분권을 손대지 않았으니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근데 이 그림을 다시 그려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검토를 하면은 자, 갑과 을과 병이 자, 어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가 정이란 사람이 갑과 을의 지분을 훔쳐갔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갑이나 을은 뭘 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정은 어떻다? 병은 이 사람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또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갑 을, 병, 세 개 지분 중에서 갑과 을의 지분만을 누구한테? 정한테 양도했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이라는 사람이 이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분 비율에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한다. 이런 얘기는 자기의 지분권에 침해가 있을 때만 같이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시 사안. 자, 갑, 을, 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자신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갑을, 병, 정한테 인도를 해버렸다. 팔았다. 을은 동의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일부는 진실이죠. 갑은
자기의 지분을 팔 수 있으니까 유효한 거고, 을의 지분을 넘긴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뭘 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괜히 나서서 자기가 지분 비율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1번 지문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남의 지분이니까 자기랑 아무 관련 없으니까, 자기 지분이 물려가지 않았으니까 이때 등기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요.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면은 을은 그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이걸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뭔 소리냐면은 지금 반환 청구는 딱 하나만 가능했었죠.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갑도 을도 소수 지분권자예요. 지금 문제가 바뀌었다고요. 이게 제가 수정을 한 대로 보셔야 돼. 해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서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이따가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해서 전이랑 문제를 제가 수정을 했어요.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건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그 기본서 보시면 안 돼요. 기본서 보시면 안 됩니다. 수정이 돼버렸기, 지금 판례가 6월 초에 지금 개정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본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3번, 자, 갑과 을이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2분의 1, 2분의 1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단독 소유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서 갑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가능한 거죠. 단독 소유니까 각각 뭘 할 수 있다. 단독 소유처럼 사용수익,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 이 문제는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랑 엮었고요. 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그 지분 비율로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공유 공부하실 때 제일 착각하는 게 이런 거죠. 갑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0평이면 5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분 비율까지 500평을 만약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500평 사용하는 부분 중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은 누구한테?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의 명의로 엑스토지 전부의 소유권 이전기를 해간 경우 갑은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순생 거짓말이니까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옳은 표현 되는 거죠. 해서 요렇게 전부가 거짓말이면 어떻다? 자,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 정도로 해서 지금 반환 청구, 인도 청구 관련해서 인정되는 것, 지금 딱 한 가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수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엑스토지를 갑이 3분의 2의 지분,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해서 공유하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 을이 소수 지분권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병이 갑으로부터 그 사용식을 허락받아서 점유하는 경우, 자, 소수 지분권자 을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틀렸죠?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만 인정된다?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어떻다?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해서 1번 틀린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이걸 외울 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앞을 다 보지 말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2번 질문 가서 보겠습니다.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자, 1번은 진실이고 1번은 거짓말입니다.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이 될 테고 3분의 1 지분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3번 질문요. 자, X 토지관에서 정 명의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계가 격려돼 있을 때 을은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순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테고요. 4번 무가 X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을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주에서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맥락인데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됐던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까지만 지분 비율까지만 가능하다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X토지가 나대지였을 때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여기다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 해서 아까 공유물을 처분한 행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한 행위 금지되고요. 공유물에 대해서 변경하는 행위도 다 금지가 되게 된다.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행위를 우리가 변경 행위의 예시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이제 훈련하십시다. 자 끄트머리만 봐야 되는 거야. 반환 청구. 자 쉬운 문제는 쉽게 풀어줍시다. 이게 요즘에 조금 이제 좀 덜 나오고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공부할 때는 힘든 것이 자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반환 청구, 인도 청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불법 점유자 있을 때만 반환 청구,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바로 나왔던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됐던 게 딱 하나 있었죠.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는 전부가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부라도 진실이 있다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러 진실이 있다면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뒤 봐야 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반환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해서 인도 청구,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자, 누구한테만 가능하다?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인도 청구, 반환 청구를 를 수 있다. 일단 뼈대를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 해서 자, 갑이 5분의 3의 지분, 을이 5분의 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자, 을은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사용수익을 허락받았습니다. 불법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을이 자 병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를 했다. 그럼 병도 불법 점유자가 아니죠? 불법 점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혹시 문제가 수정이 안 돼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맞춰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례가 바뀌면서 문제를 손을 다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려면 그 앞에 불법 점유자가 있을 때만 어떻다? 인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 3번 질문 가서 볼까요? 자,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에 병은 자,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해서 자, 부당이득 반환 부인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죠. 자,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한 가지.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해서 세 가지 살펴드렸고요. 해서 자 4번 질문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을 때 갑의 지분 범위에서 이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을은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만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5번이 틀렸나요? 자,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자,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5분의 2가 아니야. 이게 얼마? 5분의 2라고 해석을 해야 돼. 다시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100%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게 소위 단독 소유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갑은 이 전부를 어떻다? 100%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공유라고 해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6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갑이 어떤 토지를 100% 단독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이 토지를 100% 지 멋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가 됐을 때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갑은 이 토지 만약 1000평이라고 했을 때 몇 평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전부를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착각하는 부분이야. 나도 공부할 때 뒤져버린 줄 알았어. 이것 때문에.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느낌상. 5분의 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5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요. 특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전체를 어떻다?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 1000평 중에서 을이 자 400평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400평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 이 사람 얼마? 40%만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요. 그러면 6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당연히 그 이익을 반환을 해야 된다. 다시 비율의 문제하고 면적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무조건 비율의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 이 민법 공부하실 때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 공유 파트에서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 5분의 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토지의 5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러면 개판돼 버리잖아요. 서로 좋은 땅을 쓰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 서로 좋은 땅을 쓰겠다고. 물론 관리 특약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자,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자, 한번 보자고요. 토지가 있어. 1000평이야. 갑이 60%, 을이 40%야. 근데 큰 도로가 이쪽에 있어. 그러면 도로와 접한 부분이 중요한 거지. 도로랑 멀리 떨어진 부분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전부 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000평을 다 써도 그 중에서 5분의 2만 사용할 권한이 있고 그 중에 100평을 쓰더라도 그 중에서 5분의 2만 어떻다? 사용할 권능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뛰어넘는 부분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다?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서 지금 이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유에 있어서 이걸 단순 무식하게 면적으로 바로 치환을 해버린다고. 무식한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대부분 거기에 빠진 함정이 그거야. 저도 헷갈렸으니까 이게. 이거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새끼들. 나중에는 너무 짜증나니까 법을 만들어야겠다. 앞으로 공유하면 죽여버리는 걸로. 공유를 하면 죽여버리는 걸로 법을 만드는 게 제일 편하겠다. 무조건 단독 소유. 이렇게 법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우리가 공유에 있어서 지분권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50% 지분을 갖고 있으면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 그 50% 넘는 이익은 어떻다? 50%에 해당하는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익이 얼마? 5분의 2까지만 취할 수 있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이니까 반환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자 5번을 가지고 뽑아냈고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가 좀 수정을 해서 표시를 제대로 안 해놨는데 다시 갑시다. 바로 목적물의 반환 청구. 자, 되는 것 딱 하나. 목적물의 반환 청구 되는 것 딱 하나. 불법 점유자의 자, 이런 사용수익은 어떻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한 가지 기억해야 되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있어서는 그 아이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 있었죠. 전부가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라도 진실이 있으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지분 비율에 범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자,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가십시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뭐라고요?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시 빼대. 단독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구분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구분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사용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특정한 구분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이게 기본적인 단독 소유 의미. 그래서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공유자가 기어들어서 방해를 하면 뭘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 그 다음에 공유로서의 성격. 처분의 자유 있었죠? 자,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됐던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게 된다. 근데 여기서 공유로서 성격은 내가 단독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내가 나서서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단독 소유로서 방해 배제 청구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다른 공유자가 기어들어오면 꺼져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방해 배제 청구의 한 내용이고, 공유로서의 방해 배제 청구는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제3자가 기어들어오게 되면 어떻다? 그때 꺼져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방해 배제 청구.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분할 청구 가능했었고요. 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게 됩니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야. 1번 질문 가볼까요?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옳은 표현.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을이 방해를 했을 때 갑은 을에 대해서 방해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3번 질문요.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병의 제3자가 방해를 했을 때 갑도 나서서 뭘 할 수 있다? 방해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방해 폐지가 두 개라고. 자, 바로 단독 소유적 성격에서의 방해 배제 청구가 있고, 또 하나가 공유로서의 성격에서 출발하는 방해 배제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뽑았고요. 4번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 갑과 정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른편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지금요,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 등기에는. 근데 갑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정이다. 그러면 이 정이 자, 등기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공유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공유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지분권을 가지고 지분을 취득했다고 믿고 왔는데 갑자기 뭐처럼 단독 소유처럼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더라. 그랬을 때 너는 말이야 미리 와서 물건 봤어야지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구분소유적 공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 몰라도 돼. 이런 것들을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5번 겁나 어려우니까 버려요.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자, 갑은 X 토지 중 일부인 Y 부분에 대해서 을에게 매도하면서 X 그 토지를 분할 등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 부분 면적의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게 이름하여 뭐라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 현실적으로 많이 쓰인데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자, 급히 돈이 좀 필요해서 땅을 팔게 되는데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분 판다. 근데 이제 원래대로 가려면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야 돼. 우리가 공간정보법에 따르게 되면 자, 토지 분할 신청 기본적으로 시험적으로 며칠 내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고 겁나 돈 많이 들어가. 지금 돈이 남아 돌아서 땅 일부를 파는 게 아니라고,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고 급전이 필요해서 일부를, 자, 이 사람이 X 토지 중 이렇게 하십시다. Y 부분과 Y-1 부분이라고, Y- 부분이라고 해서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X 토지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을한테 판 부분은 뭐야? Y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뭐라고? 바로
공유라고 등기를 하기로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다고요. 그냥 공유로 등기하면 사안이 간단해지는 거고, 이걸 단독 소유로 쪼개서 하려면은 나중에 토지 분할 절차도 거쳐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 형태로 이렇게 마쳤다. 자,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시 가야 돼. 단독 소유로서 성격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배타적으로 사용식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가 내 배타적 부분에 기어들어오면 어떻다? 방해 폐쇄 청구할 수 있다. 자, 내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과 말고 다른 공유자 부분에 제3자가 침해해 오게 되면 난 역시 또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있었지? 처분하는 거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유로서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1번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답 1번 이렇게 쉽게 뽑아냈습니다. 그냥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구분소유적 공유도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답. 자, 2번 지문이요. 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죠. 직거니까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히 자주 점유가 되겠죠. 우리가 타주 점유라고 하는 것은 남의 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를 타주 점유, 자주 점유라는 것은 자기 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를 자주 점유. 해서 이것이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하게 되는 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름이 원칙. 근데 권원이 불분명할 때는 바로 자주 점유로 추정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자주 점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 점유임이 입증되게 되면 어떻다? 그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이 정도가 자주 점유에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자주 점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는데, 아까 나왔던 지문인데, 이 법정지상권, 관습성 법정지상권의 의미는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법정지상권. 근데 을이 갑소유 부분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매번 나오는 지문인데 여기를 갖고는 쟁점을 거의 안 삼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단독 소유로서의 방해 배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기어 들어왔을 때 또는 제3자가 들어왔을 때 그 누가 됐든 간에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유로서의 방해 배제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적 침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 공유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총 4가지 쟁점, 방해 배제 청구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다 얘기하고, 또 하나가 분할 청구. 이렇게 4가지 쟁점이 이 파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출제 맥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주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4개만은 정확하게 세팅을 해 주실 것. 그리고 하나만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상호 명의신다. 그래서 실제 관계와 등기 자체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걸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실명법의 적용 배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범 신탁, 상호, 명의신탁 등은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이 배제가 된다. 그래서 실체 관계와 등기부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소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에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뭐 밋밋한 걸 답을 뽑았어요. 이 공유물 분할 금지, 공유 관계에 있어서 최대 5년까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라 부르고요. 이건 나중에 갱신할 수 있다. 등기법 파트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하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공유물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것의 변경이라든가 연장, 갱신 모두 어떻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등기법에서 출제 이슈를 삼은 바가 있습니다. 합의자,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즉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지분을 다른 사람에 처분할 수 있고 형식은 합의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가볼까요? 다시 공유라고 합니다.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공유자는 병한테 자신의 지분을 갑은 지분을 이전 등기하는 형식을 통해서 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이게 공유라는 개념이고, 자, 갑이 60% 지분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을이 40% 지분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쟁점 삼아 내야 될 것이, 자, 갑이 이 자신의 지분을 병한테 양도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단 합의에 있어서는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합의자 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대신 아까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데 비해서 합의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합의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 그래서 원래 이 토지가 갑과 을이 합의한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병과 을이 합의한다 이런 취지로 바꿔주는 것을 합의 명인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3번째는요.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라는 것은 보존행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비법인 사단은 저거예요. 바로 종중이라든가 교회 이런 것을 우리가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어떤 행위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명의로 된 재산을 제3자가 불법적으로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 교회 신도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근데 비법인 사단 총유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고, 대신 등기법에 가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등기법에서 겁나 중요한 주제, 비법인 사단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진다. 그래서 등기부에 전주, 이시, 충공파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비법인 사단의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출제 이슈. 자, 이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 전자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마지막 주제, 첨부정보 얘기입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관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대대라고 해서 정관이라든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 선산 팔아먹는 경우에는 정대대 결이라고 해서 사원청의 결의라고 하는 것도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하여튼 요 네 가지가 어디에서 바로 등기법에서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거의 의미 없고요. 합의자 1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한다. 틀렸죠? 자, 지분 자체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합의에 있어서는 그 지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 외부에 표시는 안 되지만 그 지분권자가 상속인을 예를 들어서 합의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통해서 특별히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상속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 정도.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공유물이 분할이 됐을 때 다른 약속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볼까요? 자, 갑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저당권 설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갑이 을과 협의해서 이 토지를 분할합니다. 어떻게? 1000평 중에서 2평은 갑이 갖고 나머지 을이 998평을 갖는 것으로 토지 분할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갑하고 을하고 작당을 해서 은행 연매기려고 아예 어떻게 편법을 쓴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갑의 지분, 만약 이 토지의 가치가 1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9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서 한 5천을 대출해 줬다고. 근데 토지 분할 과정에서 갑이 2평, 그 다음에
을이 998평 이렇게 분할하는 거 지들 마음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집중된다가 틀렸다고.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돈 빌린 갑이란 사람이죠. 그러면 두 평에다가 이게 집중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은행에서 개털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앞이 아니라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다 그대로 90%의 지분이 저당권이 그대로 있게 된다. 이런 식이. 그래서 이 판례가 한 두 번이고 세 번 나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미쳐버려. 이게 들어보면 아주 그럴싸해 보이거든. 근데 매번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매번 헷갈리는 게 이 파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답이 되는 걸 쫓아가서 그걸 외워야 되지. 안 되는 걸 주로 우리가 막 공부할 때 제일 미련한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걸 계속해. 그러고 나서 야 이제 감 잡았다. 아 깜빡 속을 뻔했네 이렇게요. 그리고 또 똑같이 문제 내면 또 그때 가서 아 또 속고 바보야. 맨날 같은 거 당하게.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대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아는 걸 찾아가는 방식으로 풀면 돼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가짜게 문제를 푸십니다. 그러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이런 5번 지문은 나올 때마다 수험생들 공부 꽤나 했던 사람들은 다 이걸 찍어. 느낌상 딱 맞거든. 해서 아니에요. 해서 자주 나오지만 연맥이는 판례 그런 게 있었고요. 자, 지금 이제 제일 쉬웠던 거 있었죠? 분할 금지 약정 갱신할 수 있다. 요 주제를 답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30회 때 좀 어렵게 나왔던, 전통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출제 영역. 사실은 이제 이 공유 등에 관련해서 요즘 문제 자체가 한 29회, 28회, 30회 이때 좀 이상한 걸 많이 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나올지 감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쭉 나왔던 거 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니까 어려웠어요.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돼서 공유를 임대한 경우 임대 자격을 해지하는 것은 보존 행위이다. 해서 자 가볼까요? 보존 행위. 누가 등기를 다 들고 갔다라고 했을 때 그 돌려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보존 행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또는 그렇게 불법적인 점유 또는 불법적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존 행위. 자 근데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자 지금 갑을병정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여기다가 정부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은 일단은 보존행위 자체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버리면 돼요. 막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 특정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이걸 답을 뽑았었고요. 되게 특이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소유권에 있어서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것을 지분 형태로 갖게 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준공유라고 해서 진짜 특이한 문제를 갖고 이 당시 30회 때 답을 뽑았어요. 3번 질문요.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일부라도 진실이 따르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뭐라고요? 일부 진실인데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청구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이거 가능하죠. 관리 방법의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는 다 안 되는 것이고요. 바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쭉쭉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땐 뒤만 딱딱 보셔야 돼.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래서 거꾸로 치고 가면 맞춰요. 근데 이걸 곰곰이 다 읽어보시게 되면 뒤져버립니다. 작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돼서 물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죠. 바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다가 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설치해서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가리켜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뭐 다른 건 이제 별로 치고 이렇게 가지고 분묘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권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봉분을 전제로 해서 다 바로 공시가 되게 된다. 분묘기지권에서 꼭 하나 기억하실 거,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왜 봉분의 해체 필요하냐? 봉분은 해체하지 않더라도 바로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런 얘기 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건 이제 사실은 2번을 알아서 풀 건 아니고요. 전체 여기서 3번, 4번, 5번 정도만 그나마 소화할 수 있었던 주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0회 답은요.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 가볼까요? 1번 합의 재산에 대해서 합의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다 해서 아까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공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는 산 60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갑이 을의 지분을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병한테 팔아먹었다 했을 때 갑의 지분에 관한 부분에서 다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공유에서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갑의 60% 지분이 외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갑의 지분 범위에서는 어떻다? 유효하다.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합의에 있어서는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지만은 이게 외부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분이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합의에 있어서는 절대 지분이 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유효하다는 얘기는 만약 이것이 공유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옳은 표현이 되겠지만 합유라고 한다면 외부적으로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자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대신 이제 요런 헷갈리시는 게 아까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거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때 형식이 뭐라고요?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유 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1번 자 틀리게 뽑았고요. 합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만 각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총회에 있어서는 뭐야? 보존 행위도 각자 할 수 없었다.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보존 행위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합의자 일부가 사망했을 때 합의물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형식 갑을병이 있다가 갑을병이 합유를 하고 있다. 갑이 사망한다. 상속인 이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을과 병 명의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4번 합의 지분의 포기라는 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주의하실 게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바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조합체 해산이 있게 되면 합유는 종료한다 해서 오른편 답은 1번 합유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합유 파트에서 논의의 포인트 내부적으로 지분이 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그 지분의 유효성을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 지문의 취지는 외부적으로 지분의 유효성을 주장을 하는 그런 꼴이니까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등기법 얘기 계속하게 되는데 공유에 있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지분 이전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될 테고 합유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바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양식. 이게 등기법에서 아주 즐겨내는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공동 소유 등에 관한 쟁점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문제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갱신할 수 있다라든가 불분할 특약 갱신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야 하는 관리특약은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준공유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드로 빼고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나왔던 개념이 자, 세 가지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 하나만 기억해야 되죠.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바로 이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등기 말소 청구.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가 무효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가 진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동 소유라는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진행합니다.